자, 지구과학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봐. 자, 먼저 앞쪽부터 계속 봅시다. 맨 앞에 판구조론과 대륙분포 변화가 21페이지까지거든? 21페이지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는지만 먼저 보세요. 오늘 이 앞에서부터 조금씩 계속 볼 거고,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다 설명한 다음에 얘기 다 되면 올해 수특 줄게. 안 된 거 있니? 없어? 21쪽까지는 다 돼? 여기는 어려운 게 없나 보네. 자, 넘겨봅시다. 그럼 29페이지부터 여기가 이제 그 멘틀 대류설과 그 다음에 마그마 활동 37쪽까지야. 29부터 37까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자, 32쪽 봅시다. 3점짜리 32쪽에 2번 문제 볼게 한번. (32쪽에) 2번. 자, 지금 주요 판의 평균 이동 속력과 각 판의 경계 중에 해당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판 A와 B의 경계와 해구 분포를 나타냈대요. 봅시다 한번. 자, 일단은 판의 이동 속력이 여기 세로축으로 있거든. 유라시아 판이 제일 느리네. 북아메리카 판이 뭐 약간 빠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B 판이 여기에 있고 아프리카 판이 여기에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에 쪽으로 올라가니까 판의 이동 속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너네 여기랑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 한번 생각해 볼래?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대륙판 속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해양판이 좀 속해 있죠. 필리핀판도 너네 해양판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빠를까? 봐봐. 섭입형 경계는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만나게 되면 누가 섭입한다? 해양판이 섭입한다. 그럼 얘는 들어가면 땡이야. 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속력이 느려요, 얘는. 그래서 해구가 만나는 지역에서의 대륙판의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빠르고. 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가 이거 지구과학 할 때 첫 시간부터 얘기했을 거야. 우리는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발 세계 지도 정도는 외우고 판 경계가 어떤 판이 있는지를 이름을 좀 외워주잖아. 얘가 나라가 어디니? 그게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이 정도는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가장 특수한 구조가 여기 있죠. 이게 뭐야?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판과 어떤 판이 만나서 어떤 경계를 형성하는 거죠? 남아메리카 판과 내 이 판 외우랬지. 이 판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나스카 판이야. 얘 판 옆에가 어디야? 여기가 태평양 판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아주 특수한 곳이에요. 여기가 뭐였냐? 해령. 맞아, 해령인데 이름이 뭐였어? 동태평양. 잠만 보고 자더니 각성하고 왔군. 자, 동태평양 해령 맞아. 그 다음 맞아, 이거 중요하게 외우고 있으면 좀 낫고요. 동태평양 해령은 지금 얘인데 양 옆으로 갈까 위아래로 갈까? 해령은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랬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렇게 확대시킨다니까. 그럼 재확대하면은 이렇게 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외우고 있으면 쉽다니까요. 어디로 갈까? 위에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겠지. 여기가 판과 판의 경계니까 이 경계로 멀어지지 않겠냐고. 요 정도는 좀 추측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는 뭐야? 여기만 남아메리카 판이 아니야. 여기 전체가 남아메리카 판이에요. 그러면 쌤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럼 여기는 남아메리카 판은 해양판이네요. 내가 뭐라 그랬냐? 해양판과 대륙판의 뜻이 뭐였어? 대륙이 있으면 대륙판이고 바다가 있으면 해양판이에요. 그럼 쌤 남아메리카 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대륙판이라고. 얘는 해양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돼. 얘는 대륙판, 얘는 해양판. 근데 쌤요 그냥 정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대륙에 속해 있으면 그냥 대륙판 쪽이 가깝다라고 합니다. 단 얘를 기점으로 얘기할 때가 정확하게 대륙판이고, 얘를 기점으로 하면 여기는 해양판이야. 얘는 바다니까. 어쨌든 해구가 이렇게 라인에 있는 것 같다. 예, 판 경계라고 했지만 해구라고 하진 않았죠. 예, 해령이라고 그랬어. 문제 봅시다. 그냥 거기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A는 여기 있죠? 여기는 당연히 자료 해석만 하더라도 A가 B보다 빠른 게 맞지. 그 다음에 A가 B가 만나는 경계에서 A는 B의 하부로 섭입한다. A가 빠르잖아요. 빠른 해양판이 섭입한다 했잖아. A판이 B판 아래로 섭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A가 빠른 거예요. A랑 B 중에. 자, 니은 보기도 맞고, 디귿보기. B의 이동 방향이 서쪽이라면 A의 이동 방향도 서쪽이다. 자, 봐봐 그럼. A랑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B의 이동 방향이 서쪽이래. A의 이동 방향도 서쪽이래.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비교하냐? 속도. 자, 이 문제 질문 잘했어. A와 B 중에 누가 속도가 빠르댔어? 이 A와 B를 옆에서 대입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빠르지. 야, 그러면 A가 더 빨리 간다고. 그러면 앞서서 이동하는 놈이 빠르고 뒤에 오는 놈이 느리면 절대로 해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해구가 안 나오지. 해구가 나오려면은 앞서가는 애를 뒤에 가는 애가 덮쳐야 해구가 나오는 거야. 덮쳐야. 그래서 해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동 방향에 뒤쪽에 오는 새끼가 빠르면 해구가 나옵니다. 이동 방향이 서쪽일 때 뒤에서 오는 새끼가 빨라야 해구가 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지 제일 맞다고? 이렇게 가야 맞지. A와 B가 둘 다 동쪽으로 가고 A가 이동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럼 해구가 나오죠. 근데 이 보기 자체가 그러니까 틀린 보기라니까. 내가 분명 아까 얘기했잖아. 동태평양 해령이니까 일로 가야지. 그럼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이 아니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거야. 자, 됐고. 다음 문제. 질문 잘했어 이런 거. 또 어려운 문제 뭐 있니?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화성암의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섭노감, 안산암, 화성암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보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색이래. 그러면은 B가 안산암이나 섭노감보다는 굉장히 밝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 B라는 게 A랑 비교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A는 여기에 올려있는 그래프니까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지. 그래서 A보다 B가 훨씬 밝기 때문에 A는 아마도 염기성암에 가깝고 얘는 아마도 산성암에 가까울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일단 추론을 하세요. 자, 근데 섭노감과 안산암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쓰는 거지. 뭐? 우리가 외웠잖아. 뭘? 현재 안건이 있어유. 반쪽 섬이 화려하다. 그러니까 섭노감 안산암이라는 게 여기 라인에 걸쳐 있죠? 요 점에. 즉 섭노감 안산암의 밝기가 이 정도라면 B는 훨씬 밝은 거고 A는 훨씬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여기 라인에 들어 있어야 되고 B는 여기 라인에 들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SiO2의 함량이 가로축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A보다 B가 높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굉장히 뭐 증가한대. 기억이라는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야, 근데 이렇게 봐봐. 안산암과 B는 요쯤에 있는데 A와 섭노감은 굉장히 너네가 볼 때 이쪽 기억이 큰 쪽으로 돼 있죠. 안산암과 섭노감은 A와 섭노감. 그러면 아마도 A와 섭노감이 결을 같이 할 것 같고
안산함과 B가 결을 같이 할 거다가 이런 추측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안산함과 B는 화산함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섭노감과 A는 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 그냥 볼게.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A가 안산보다 많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A가 더 어두운 색이니까. 광물 입자의 크기는 기억에 들어갈 분류 기준을 적절하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A랑 섭노감이 같은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내가 얘기한 건 반려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산함과 유문함이 같은 개념이니까 B가 유문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 A라는 게 섭노감과 함께 아래쪽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이게 이제 A가 기억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기억의 광물 입자의 크기라고 한다면 말이 되죠. 왜? 심성함은 입자의 크기가 크고 화산함의 입자의 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추측하면 되냐면 이 안쪽으로 기억 쪽으로 증가하는 거는 심성함, 이 위쪽으로 간다는 거는 얘 값이, 기억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안산함이나 B는 값이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화산함, 얘가 심성함이라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진짜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래프를 잘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X축, Y축은 잘하는 이 새끼들 Z축까지 오면 어떻게 볼 줄 몰라 해. 이거 얘랑 얘가 공통적으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랑 얘는 이쪽으로, 즉 기억이 거의 없는 겁니다. 얘랑 얘는. 해석을 좀 잘 하시고. 이거 보기 암석이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가 섭노감보다 빨랐다. B는 화산함이고 A는 심성함. 섭노감도 심성함. B가 빠르죠. 다 맞네. 답이 다 맞다. 다음에 오케이, 이런 문제 질문 잘했고 또 뭐 있니? 어려운 거? 여기 다 되냐? 자, 다 되면 넘어갈게. 45페이지부터 퇴적함과 지질구조거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네, 문제 푼 것 중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수특 문제가 굉장히 좀 새로운 유형도 많이 있고 완전한 여태까지 주간제에서 보지 못했던 유형들도 좀 많이 있을 거야. 몇 번? 6번. 몇 점짜리야? 몇 페이지냐 여기? 자, 50페이지에 6번으로 합시다. 자, 너네 2점짜리가 2점짜리도 안 되는 분들은 2점짜리 열심히 풀어야겠지만 2점짜리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된다라고 치면 그냥 2점짜리 스킵하고 3점짜리로 넘어가도 괜찮아. 자, 6번 문제 볼게. 어떤 지층에 대한 설명인데 A층, 그 다음에 B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문제를 읽어볼게 한번. 이 지층은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호수에 쌓여서 형성된다. 자,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빙하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냐? 내가 처음에 만들어진 곳은 높은 산 위에서 만들어졌다 했을걸? 그 새끼가 중력의 영향 때문에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흐른 협곡이 보인댔지. 그게 관광지에서는 피오르드라고 하는 곳이고 우리는 U자국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퇴적이 되면서 빙하에 원래 쌓여있던 것들이 녹아가면서 퇴적물로 옆으로 주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 빙하에 퇴적물이 쌓여져 있는 돌덩어리를 빙퇴석이라고 해요. 빙퇴석.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자, 어쨌든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호수에 쌓여서 형성이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빙하가 녹은 물의 양과 유속이 달라져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입자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교대로 퇴적되어 형성된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면서 퇴적됐대. 그럼 너네가 생각 잘 해봐봐. 빙하가 녹은 물이 계절이 어떤 계절일 때가 더 빙하 물이 많이 녹겠냐? 여름에 많이 녹겠죠, 여름에. 그럼 여름에 더욱 빙하 물이 많으면 빙하 녹은 물 때문에 내려가는 유속이 아마 빠를 겁니다. 거기까지만 추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빙하에 녹는 물의 양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보기를 준 거고 이런 거 내려고 낸 게 아니야. 니은 봐. B의 퇴적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활발하대. B는 요층이고요. A는 요층입니다.
지금 보면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가 A층이 B층보다 작대요. 그럼 봐봐. 입자의 크기가 A층이 B층보다 작아? 다시 아까 얘기했지. A층과 B층이 뭐 필요 없고 여름철엔 물이 많이 녹아요. 그럼 많이 녹으니까 빙하에 많은 물 때문에, 녹은 물 때문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덩어리 큰 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겨울철엔 많이 못 녹았잖아. 그럼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 유속의 속도가 느려요. 그럼 큰 덩어리든 내려가기 힘들고 작은 덩어리밖에 못 내려갑니다.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B층이라는 건 굉장히 얇은 선이 나온 곳이야. A층은 굉장히 두꺼운 선이 나온 겁니다. 그럼 퇴적 자체가 어디에서 많이 된 거야? A에서 많이 됐죠. A에서. 그러니까 A에서 굉장히 퇴적이 좀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지금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A층이 B층보다 작대요. 평균적인 크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입자, 겨울철과 여름철의 입자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교대로 퇴적되어서 형성된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A층이 훨씬 더 두껍고 B층이 훨씬 더 얇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이 이게 맞죠? A층 라인이 이게 두꺼운 것이고 B층 라인이 이게 얇은 거야. 그래서 A층이 이렇게 생각했다. A층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두꺼울 경우에는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가 A층이 B층보다 작다고? 그럼 A층이 겨울이 되는 것이고 B층이 여름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름에 물이 엄청 많이 생겨서 빙하물이 많이 녹아서 유속이 빠를 때 큰 입자 덩어리를 다 가져가고, 겨울철이 되면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입자의 크기가 A층이 B층보다 작기 때문에 얘 겨울철이고 얘가 이제 여름철이다. 이렇게는 일단 추정을 해봐. 다시 얘기해 줄게. 여름철이 빙하물이 더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녹게 되면 속도, 물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입자 덩어리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요. 큰 입자 덩어리를 가지고 내려갔을 때의 입자 크기가 A층이 B층보다 작다. 즉 B층의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B층이 여름철일 경우다. 이렇게는 추정을 해야 돼. 그래서 B층의 퇴적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활발하다. 얘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층을 이용해서 지층이 퇴적된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A층이 겨울입니다. 그럼 B층이 여름이죠. A층이 겨울이야. 결론 겨울. 여기 쌓일 때 1년 이런 식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퇴적된 기간 추정할 수 있어요. 다 맞다. 이렇게만 해석합시다.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뭐 있니? 아무거나 얘기해봐. 없냐? 응? 자, 5번 봅시다. 5번. 아, 그 위에 거? 자, 그 위에 문제 봐봐. 자, 그림은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실트 플러스 점토의 함량에 따라 쇄설성 퇴적감을 분류하는 기준을 나타낸 것이래. A에서 D까지 중에 하나가 여감이래요. 여감이라는 게 뭐가 퇴적된 거냐? 자갈이 퇴적된 거죠. 자갈이 퇴적된 거니까 당연히 입자의 크기가 자갈의 함량 비율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감은 뭐밖에 안 되냐? A밖에 안 되죠. 자갈의 함량이 계속 높은 A가 여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여감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자갈, 모래, 실트 플러스 점토 이렇게 줬어. 자, 근데 A, B, C, D까지 중에서 B는 자갈의 함량은 0에서 5% 정도로 굉장히 적고 모래의 함량이 약간 많아 보니까. 근데 D는 자갈이 거의 없고요. 모래가 90% 이상이야. C는 자갈이 좀 있어. 자갈이 좀 있는 다음에 모래도 좀 많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감은 A 맞고, 네 목에 봐봐.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가 뭐라 그랬냐? 여감. 입자의 크기는 여감보다 큰 건 없어요. 여감이 자갈로만 구성된 거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제일 커. 자, 일단 디귿봐. 평균 입자의 크기는 균질한 정도. 야, 균질한 정도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 개념을 기억 잘해. 원마도라는 걸 얘기를 했고, 원마도가 뭐였어? 모서리가 깎인 정도라 그랬을 거야. 그래서 퇴적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 유속의 속도가 빠른 가장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선상지 같은 곳은 원마도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유속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삼각축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동글동글동글한 퇴적 입자로 변해서 원마도가 좋아진다고 했지. 원마도는 깎인 정도인데 입자의 균질한 정도. 이건 내가 분급이라 했을 거야. 분급. 분급이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입자의 고르기가 균등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저 위에서 퇴적된 선상지에서 퇴적된 거는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진흙도 있기 때문에 분급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깎여 나가기 때문에 하루로 가면 갈수록 분급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균질한 정도만 물어봤어. 자, C를 여기 봐봐. 모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자갈의 함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딱 봐도 C랑 D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답이 안 돼요. C는 자갈의 함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D는 그냥 모래 그 자체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균등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자료 해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보라. 퇴적 구조 어려운 거 없니? 다 되냐? 자, 퇴적 구조도 되면 넘어갑시다. 지구의 역사 부분으로 갈게. 61쪽부터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여기서 누군가는 풀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안 풀었겠지. 야, 이제 진짜 뭐 오늘까지는 그렇다 친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뭐 한 2주 정도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지금 니네 나이로 돌아가도 내가 니네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에이, 그건 아니죠. 진짜로. 아니죠. 나 2주일만 공부했거든. 그래도 웬만한 애들 다 이겼어. 못 이길 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할 때가 됐다. 진짜 좀 빡세게 합시다. 자, 여기 지구 역사 파트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봐. 65쪽? 자, 65쪽에 1번 문제 봅시다. 3점짜리 1번 같아. 아, 너네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좀 다르니까 본인 학교 시험 범위까지만 풀면 돼. 지금 보니까 동패고는 여기 안 들어가니? 네, 안 들어가요. 너가 어떻게 알아? 동패고는 지구의 역사 파트 안 들어가면은 냅두고 지상고는 들어가니? 너네 상대 연령까지야? 절대 연령까지야? 몰라? 절대 연령까지? 운전고 어디까지야? 지사법칙은 들어가는 거. 상대 연대까지는 무조건 들어가고 절대 연령은 모르. 야, 니네 새끼들아, 니네 시험 범위를 빨리 알아야 거기까지만 풀든가 하지. 한빛고는 어딘지 아니? 한빛고도 상대 연령까지냐? 절대 연령? 응,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비슷비슷할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 여기 지사법칙에서 자, 일단 이것도 완전히 자료 해석 문제거든.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 지구과학에서는 자료 해석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떤 강이 있는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 강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지금 얘가 4자 줬잖아. 얘가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이렇게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쪽은 강의 상류가 될 거고 이제 C쪽이 강의 하류 부분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선 영역의 길이가 100m라고 준 거예요. 봐봐. 지금 여기 까만 선을 줬잖아. 그럼 요게 간격이 100이니까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요 길이가 100m라는 간격을 준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거 그냥 문제만 보고 풀어야 돼. 기억 봅시다. 지층이 남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것은 강물에 의해 침식됐을 것이다. 지금 지층 자체가 남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왜? 강 때문에지. 맞아? 자, 요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 기억 잘해봐.
지층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강물은 침식작용으로 의해 가지고 지층을 파는 겁니다. 그냥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거랑 지층을 침식한 거랑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각에 힘을 받은 거, 즉 습곡 구조나 단층 구조 같이 뭔가 힘을 받아야지만 남쪽으로 경사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냥 침식된 거는 경사져 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강물에 의해서 침식된 거는 그냥 깎여 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각 변동을 받아야지만 휘어집니다. 라고 기억하시고, 니은보기 지표면에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지층의 퇴적 시기를 조사해 보면은 퇴적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대. 자, 이게 의미하는 걸 잘 봐봐. 지표면에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강물이 흐른다고 했잖아 아까. 지층의 퇴적 시기를 조사해 보면 퇴적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 봐봐. 당연히 이걸 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한 면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면이 있을 때 강물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깎여 나가는 거지. 그럼 너네 생각 잘 해봐봐. 어디부터 깎여 나가겠냐? 이 문제에서 A부터 깎여 나갈까? C부터 깎여 나갈까? 당연히 A부터 깎여 나가죠. 강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럼 A를 깎아서 가지고 내려간 퇴적물이 여기 쌓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깎였다고 치면은 좀 안쪽에 있는 지층에 퇴적물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근데 B는 아직 많이 깎이진 않았을걸? 그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C라고 해봐. A에서 C로 갈 때 A는 이만큼을 깎았으면 B는 요만큼 깎은 거고 C는 요만큼 깎은 겁니다. 그럼 C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퇴적물이 나올 거고 B는 요 정도 깊이, A는 요 정도 깊이야. 깊이가 굉장히 깊숙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예전 지층이고 얜 비교적 최근이고 얜 지금 현재 거야. 그래서 니은보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지층의 퇴적 시기를 조사해보면 여기에 있는 퇴적물, 여기에 있는 퇴적물, 여기에 있는 퇴적물 조사해보면 퇴적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A께 제일 먼저 퇴적됐고 그 다음 B 거, 그 다음 C 거니까 흐르는 방향으로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들이 아무리 내용을 많이 보더라도 안 나옵니다.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해봐야 돼요. 자료에서는 지구학 문제가 이래. 지금 보여봅시다. 지표면에서 B와 C의 경계를 따라가다 보면 B와 C의 경계는 여기죠. 여기를 따라가면서 산출되는 화석을 조사해보면 강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표준 화석이 산출될 것이다. 얘는 아니죠. 왜? 강 부분에서 제일 오래된 표준 화석은 B와 C의 경계가 아니라 A 쪽에서 유래한 거지. A 쪽에서 유래한 걸 얘기하니까 지표의 경계를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해도 여기 강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표준 화석이 산출될 거 아니라 여기에서 퇴적된 물체가 가장 오래된 화석이니까 A의 경계 아니면 최소한 B랑 A의 경계라고는 해줘야죠. B랑 C의 경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문제를 볼 수 있겠네.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 같냐면 B와 C의 경계를 따라가면서 산출된 화석은 동일시대의 화석이에요. 동일시대의 화석. 그럼 강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표준 화석이 산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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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라고 하면은 맞겠지. 내려가면은 퇴적물들이 비교적 최근 거니까 올라가면서라 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하면은 퇴적물들이 비교적 오래된 표준 화석이 나오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있니? 어려운 문제? 자, 2번은 너네가 질문을 안 나와도 내가 풀려고 쓰려고 했어. 야, 2번은 너네가 지금 다시 한번 풀어. 푸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안 푸신 분 있으면 꼭 풀어봅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2번은.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먼저 역단층을 먼저 해볼게요. 역단층.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서 상반이 위로 간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럼 올라갔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제 위에 상반 위로 올라간 지층이 되니까. 자, 근데 얘를 붙여서 그려볼게. 요리 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동일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을 색깔로 칠해 본다면 빨간색이 요만큼. 그럼 여기도 여기가 원래 동일시대에 만들어진 거겠지? 근데 이제 얘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고. 자, 그 위에 파란색 라인을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그럼 여기도 이만큼이 파란색 라인이 될 것이고, 그 위에는 초록색. 이렇게. 자, 이 상태는 단층을 모두 다 확대시켜 준 건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걸 지운 겁니다. 이걸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이는 걸 문제에서 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면을 끊었을 때 잘렸잖아. 일단 얘와 얘 지층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색깔 순서대로 썼냐면 제일 아래에 빨간색을 썼고, 중간쯤에 파란색을 썼고, 그 다음 제일 위에 녹색을 썼거든. 역단층의 경우에 지금 내가 요 면은, 요 지층면 요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연령이 얘가 많잖아, 얘보다. 즉 여기에 나이가 더 많고 얘 나이가 적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빨파초 순서대로 나이 순서거든. 동일 가로선에서 얘는 빨간색인데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나이가 오래된 거지. 결론, 나이가 많다는 건 그냥 얘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단층 면에 대해서 대가리 그리면 여기가 상반이죠.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얘의 단층면 A는 역단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해, 그대로. 자, 얘도 이렇게 잘렸거든? 잘렸는데 이번에는 얘가 나이가 많고 얘가 나이가 어리지. 그럼 얘가 나이가 어리고 얘가 더 많대. 그럼 나이가 어리다는 건 얘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야 위에 있던 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이가 더 어리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내려간 겁니다. 얘가 일로 갔고. 그래서 요게 뭐야? B야, B? B의 단층은 무슨 단층? 대가리 그리면은 얘가 상반이죠, B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거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정장상하. 요렇게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보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어느 학교 무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기억보기. 이 지층의 층리는 Q 쪽으로 기울어 있대. 자,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체가 Q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Q로 기울어 있다는 뜻은 일자가 나오면 안 돼요. 기울어 있어야지. Q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이게 기울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가 수평하게 나온다는 거는 층리 면이 지면에 수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봐봐. 지금 혜나 이런 거 잘 봐봐. P에서 Q까지 기울어 있다는 거는 이 층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 동일선을 쫙 자르면 나이가 이렇게 된다고. 흘러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가 연령이 동일하게 빡 옆을 잘랐을 때 나이가 똑같죠, 이렇게. 그럼 층리 면이 기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기억보기는 층리 면이 기울지 않은 겁니다. 기억보기 틀려요. 니은보기 A 단층은 역단층이다. A는 역단층이라고 얘기했고, 디귿보기 하반에 대한 상반의 연직 방향의 이동거리는 A 단층이 B 단층보다 크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요 세타라는 각도를 줬어. 근데 세타 1과 세타 2의 크기가 똑같대요. 기울어진 각도가 같다는 거거든. 같은 각도가 기울어져 있을 때
얘와 얘와 얘 속도를 비교하래. 그럼 뭘 봐야 되냐? 이거 연령 차이를 봐야죠. 일로 여기와 여기에 딱 연령 차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와 여기의 연령 차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연령 차이가 여기가 훨씬 크죠. 그럼 여기에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하반에 대한 상반의 연지 이동 방향의 거리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동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A 단층이 B 단층보다 크다. 맞아요, 그냥. A 단층면이 빠르기 때문에 A 단층면을 기점으로의 나이 차이가 B 단층면의 나이 차이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세요. 답이 틀렸고 니은 디귿이 답. 니은 디귿. 자, 좋은 문제다 이거. 이번 문제 같은 건. 자,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니? 어려운 문제 있어? 아, 3번도 이게 자, 이게 최근에 이런 문제 자꾸 내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학 2입니다, 이거. 지구학 2에서 이걸 엄청나게 이제 많이 써먹을 거야.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자, 근데 다른 거는 됐고요. 자, 이 3번 문제 풀 때 일단은 이 화살표 관역처럼 이렇게 뺑뺑뺑 동그라미 쳤잖아. 이 동그라미가 안쪽으로 갈수록 100m죠. 근데 등고선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디에서 본 건 줄 아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찰칵 이렇게 찍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찍으면 산의 높이가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산이 요렇게 그 높이가 똑같은 곳을 이런 식으로 쳐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고서도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은 높이가 최대로 100m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옆에다가 투영시킨 그림을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로 높은 곳이 100m인데 중요한 게 P와 Q를 어떻게 뚫은 거냐? 위에서 봤을 때 찰칵했을 때 이렇게 양쪽을 뚫은 거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뚫은 거야. 그럼 지금 얘를 어떻게 뚫은 거야? 옆에서 그린다면 이렇게 뚫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뚫은 거죠. 이게 아니라고. 이게 다시 봐봐. 위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잘라다니까? 그럼 이렇게 자른 거를 너네는 이렇게 투영시키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잘린 거예요. 면이 이렇게. 이렇게 잘리면 안 돼.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렸다는 거 표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잘려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걸 PQ 구간이라고 한 거야. 그 PQ 구간에서 지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야,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일단 답은 3번, 4번, 5번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니?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돼요. 근데 봐봐. 이렇게 지금 산이 있었다고 했잖아. 산이 있는데 PQ 구간이나 이렇게 잘랐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지면에 노출된 지역은 여기 이런 거. 근데 당연히 지층은 순차적으로 쌓였을 거야. 순차적으로 쌓여요. 야,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지층이 뭘까? 제일 위에 게 나이가 제일 어리죠. 지층이 순차적으로 쌓인다니까. 그래 이제 A 지층, B, C, D, D 순서대로 얘가 제일 어리죠. 그러면 PQ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가장 가운데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연령이 요게 답이에요. 오케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뭘 보는 거냐면 IQ 테스트예요.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냥 IQ 테스트야. 지구학 2에 가면 이 IQ 테스트를 심도 깊게 배워야 됩니다. 난 2 제일 싫어해. 왜? 난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럼 뭐 머리를 바꿔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지구학 이거 지지도 작성 파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아무튼 넘겨봅시다. 또 어려운 문제 뭐 있니? 어려운 문제 또 있어? 지금 봐봐. 6번 문제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또. 그러니까 지금 얘가 등고선을 이렇게 주는 문제 유형이 요즘 되게 많이 나와. 6번 문제도 보시면
100m, 75m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이거 나오게 되면 위에서 찰칵했다. 이래 보세요. 자, 그럼 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너네가 비행기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이렇게 봤대. 찰칵 했을 때. 그럼 산을 봤을 때 산에 요렇게 라인이 이 색깔로 보여야 돼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근데 산은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이 산에 요 입체적으로 봅시다. 이 산에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요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산에 요렇게까지가 B가 한 라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이걸 5차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을 여기 딱 잡고 쭉 올리면 돼요. 그럼 산이잖아. 쭉 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 얘를 끄집어 잡고 쫙 올려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산이 될 건데 요 라인이 요렇게 라인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찍었을 때 B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A는 B의 이쪽입니다. 너네가 볼 때는 B의 A가 위쪽이죠. 여기 전체가 A인 거야. 여기 전체가.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C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고 문제 풀면 돼. 요 개념만. 근데 지금 얘 A와 B가 다시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었고 A는 여기 전체예요. 근데 여기서 특적 구조 이게 나와. 50m 등고선에. 그럼 50m 등고선 이렇게 라인 친 다음에 이쪽 라인이 B고 이쪽 라인이 A야. 근데 지금 여기 요게 지금 뭘 나타내는 중거냐? 건열이죠, 건열. 그럼 건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지층이 먼저냐? 여기 지층이 먼저냐? 역전이 안 됐다고 치면 얘가 먼저죠? 그다음에 얘가 나중이죠. 50m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아래 B 지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기억 봐봐. 지층의 두께는 A 지층이 C 지층보다 두껍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A 지층과 C 지층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에선 똑같잖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죠. 여기 라인 있지. 요 라인은 C 라인이에요. 즉 B는 A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지층의 두께는 A층이 C층보다 얇다라고 해야지. 위에도 C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B층은 퇴적된 후에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뭐 건열이 나오면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기역이 어딨니? 여기. 니은이 여기. 내가 아까 뭐라 했냐? 여기가 니은 지층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바라봤을 때 이 건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먼저라 했죠? 얘 나중. 그럼 먼저 만들어진 지역 쪽이 니은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기역이 저쪽에 있는데 자 봐봐. 요 지층면에 니은이 여기 있고 기역이 여기 있으니까 기역이라는 지층면이 여기라고 보면 50m 등고선에 얘가 먼저 표주니까 먼저 나중에 그럼 기역이 먼저 니은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역 지점이 니은보다 나중에 퇴적됐다. 아, 헷갈려 죽겠네. 그럼 여기를 그냥 기역이라고 보면 니은이 밑에 있는 거니까 니은이 먼저 기역이 나중 이렇게 해야 되네. 헷갈려. 니은이 먼저 기역이 나중.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중에. 맞죠? 니은이 먼저 기역이 나중에. 한글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자, 이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네, 나머지 거는 문제를 좀 더 이런 유형 몇 개 더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